네, 데일리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R&DS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미순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독 더 반갑네요. 예. 한 네. 주간 제가 쉬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나온 것 같고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미순 소장님 오늘 유독 더 반갑고요. 또 이제 시원한 고민 상담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속 시원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515-0780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매도, 매수 전략이 담긴 우편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걸어주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자,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제 은행에 네. 돈을 한 3억 한 5천 정도 제가 저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요즘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해서 일단은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네. 또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TV를 보다가 전문가님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뭐, 막상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하신 감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동안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못 했는데, 네. 요즘 막 너도나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네. 네. 제가 자, 그럼, 보면은 뭐 이렇게 상가나 뭐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그래도 대충 유형 정도는 좀 생각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자, 뭐, 어떤 것이 더 마음이 간다, 이런 유형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라도 거기서 뭐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상가가 어떨까 하는데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네, 자, 박미순 소장께서 우리 시청자님의 네. 딱 맞는 그런 유형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처럼 최근에 어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 자금이 한 700조가 넘는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좀 예금을 빼서 투자를 해보실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을 뭐 봐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구일동에 살고 있는데, 그냥 동네 부동산 가서 여쭤봤더니, 뭐, 상가 쪽 말씀하셔서 몇 군데 상가는 좀 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말씀해 주셔서, 어떤 게 좋을지 좀 헷갈리고 이래서 전문가님의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을 좀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기대하시는 예상 임대 수익률은 있으세요? 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한 6, 7%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높을수록 좋지 않으실까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높을수록 근데 이제 리스크도 많다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럼 안정적인 그렇습니다. 매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고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임대 수익률도 여쭤봤는데 투자의 방향을 일단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임대 사업을 하시고 싶고 임대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안정적이고 황금성도 좋은 물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대 3억 5천에서 뭐 한 4억 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이나 뭐 수도권 지역에 목 좋고 상권이 아주 좋은 곳에 1층 상가를 구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기를 원하시고 또 아주 위치도 좋기를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상권의 경우에 수익률은
많이 나와야 한 5% 나오고 있고요. 아. 아주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 3%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도 맞추면서 좋은 상권을 찾다 보면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상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에서는 1층 상가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두 개의 상품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두 상품들은 이제 그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의 분산 효과도 있고요. 또 황금성도 상가에 비해서는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을 어디로 하셔야 할지를 이제 정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그 금액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도심부가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신도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뭐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영등포나 동대문 같은 곳이 금액 대비했을 때 임차인도 많고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에서 본다면 위례 신도시나 뭐 판교 신도시 또 동탄 2기 신도시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 호조도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가 업무 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곳의 임차는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자주 가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멀면 자주 가볼 수 없을 테니까 그 중에서 내가 좀 가까운 곳으로 한정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대 수익률 6, 7%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것을 원하셨으니까 5% 선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처음으로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거고 또 이제 가지고 계신 이 금액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춰서 유형 정리해 주셨고 지역도 꼽아 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부동산에 가실 적에는 뭐 종류별로 다 좋다고 하시니까 정말 뭐가 좋은지 몰랐는데 그렇죠. 이게 전문가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안정적인 주거형 쪽으로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박미순 소장께서 나와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또 걸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는 이제 9월에 잔금을 치르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은 그 잔금 치를 때 사업자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반 사업자도 있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도 있고 이제 뭔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게 저에게 맞는 건지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건지 복잡해서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미순 소장께 또 도움을 바로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오피스텔 중간중간에 부가세 환급은 받으셨나요? 아, 네. 계약금 네. 냈을 때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납부 후에 그 통장으로 세금이 환급돼가지고 입금됐더라고요. 그러셨고요. 혹시 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주거, 뭐 집은 가지고 계세요? 주택이 네, 있으세요? 저희 공동 명의로 한 채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이 오피스텔 같은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 사업자나 주택임대 사업자, 두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런 사업자도 내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집처럼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득세라든가 또는 뭐 의료보험을 따로 납부해야 된다든가 그런
그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집이 있으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인데 일반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따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소득세도 내셔야 합니다. 이거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업자는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부가세 환급을 받다 보니까 마치 그 분양가가 낮아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실 혜택이 참 많아요. 취등록세도 면제가 되고요. 재산세도 50%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감면이 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반드시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안에 그것을 파시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으셨던 혜택은 모두 반납을 하시면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5년 이내에 팔 계획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확실하실 때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5년 이내로 팔 계획이 있으세요? 어떠신가요? 어차피 저는 그 임대소득이 목적이라서 네. 5년 내에 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면은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신 유형 중에 어떤 부분이 딱 맞는지 좀 결정이 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집에 한 채 있으니까 주택임대 사업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부동산 이렇게 해서 박민순 소장님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R&DSF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민순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